네, 시세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휴머니젠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나타납니다. 텔콘 RFJ, KPM테크, 한일진공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휴머니젠 미국 증시 상장돼 있고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이 휴머니젠에서 만든 약을 추가로 투입하면은 이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안 대고 이제 자가호흡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확인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절대전략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는요? 오늘 장 한마디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주도주 비중 관리와 이제 현금 관리, 이렇게 주도주 비중 관리와 현금 관리,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시장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근래 들어 해주고 계신데요. 한마디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또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들, 특징들 짚어주시죠. 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앵커님에게 오늘장 한마디로 제시해드렸던 오늘장 한마디의 제목이 바이오 제약은 제가 위탁 생산이라고 하면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그룹하고 이제 한미그룹 이쪽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같이 이야기했었던 게 무슨 암호처럼 IT 반도체는 107,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이제 830 이렇게 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절대 전략과 이제 명인들 복귀 통해서 이제 제가 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바이오 제약은 이제 위탁 생산 중심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mRNA 플랫폼이 메인이 되니까,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IT 반도체에서 107은 SK 하이닉스를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14만원대, 따라가지 마시고 12만 원대까지 조정을 기다려 보셔라. 그래서 만약 그 자리가 깨지면 10만 7천 원짜리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는 그때 95만 96만 원 되는 자리에서 제가 과감하게 83만 원까지 기다려야 된다. 투매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게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사이 정도에 제가 제시해드린 이 키워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는 이제 주도주 비중 관리와 이제 현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현금 비중 관리와 관련된 숫자를 제가 제시해드릴 건데, 요거는 좀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주도주 비중 관리하고 현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시고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8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960이라는 자리가 있고 2810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밸류를 계산을 한 거거든요. 뭐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차트에다 선 긋고 있게 계산하기보다 과거에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었고 기업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과 비교를 해서 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뭐 반도체 디램 가격의 어떤 저점과 어떤 고점, 그다음에 사업 구조의 어떤 비즈니스 변화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제시를 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는 14만 원짜리에서 제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그게 12만 원짜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 자리로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깨지게 되면 잠깐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잠깐의 반등이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서 워낙 단기간에 납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한 번씩 다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1차 하락에 의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2만 원짜리가 깨졌을 때 나오는 이 반등,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머무르는 반등은 약한 반등이라고 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약한 반등이다. 약한 반등이고, 그리고 진짜 먹을 게 많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서 투매가 작정하고 나와야만 전 먹을 게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자리가 10만 7천 원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IT 반도체 관련되어서는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KC텍 같은 경우도 한 3만 2, 3천 원짜리에서 전량 매도가 됐었고,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한 4만 7, 8천 원 정도에서 고점 다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 3주 정도 IT 반도체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그 12만 원짜리 붕괴된 이후에 잠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 반등은 크지는 않을 거다. 약한 반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저점 공략하신 분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세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추세 대응으로 하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LG 화학을 말씀을 좀 드렸죠. 전기차 관련되어서 LG 화학이 아마 95만 원짜리 이때 막 따라가고 싶으셨던 분들 되게 많았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했죠. 수매를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IT 반도체와 전기차가 지금 팽창하는 구간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노출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목이 싸게 사는 게 장땡입니다. 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93만 원, 95만 원짜리 83만 원이라는 자료 말씀을 좀 드렸고, 기다리신 분들은 여기에 물리신 분들보다 이제 10만 원 가까이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G 화학도 조금만 더 빠지면 전 된다고 봐요. 조금만 더 빠지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삼성 SDI하고 연동이 되지 않잖아요. 뭐 LG 화학이 올라갈 때 삼성 SDI가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1차 반등 이후에 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전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진짜 제대로 된 급반등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에 IT 반도체에서 사고 쳤던 TCK 중심으로 급등이 나와야 돼요. 얘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얘 중심으로 폭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걸로 봤을 때 IT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그 방송에서 지도 같은 걸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도를 좀 보여주면서 현재 시장의 사이즈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비교를 좀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IT 반도체하고 이 전기차 얘네들이 영토를 확장을 해야 먹을 게 많아지는 시장이거든요. 이쪽 시장이 먹을 게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투자 규모와 관련된 이 부분들도 확장돼야 됩니다. 확장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반등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느냐 유무를 따지거든요. 근데 작년도 말과 올 초에 반도체 쇼테이지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요 쇼테이지가 나와서 자동차 생산량이 되게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거 겁먹어서 서버 쪽 관련된 요 반도체 놓칠까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마존 같은 애들 이런 업체들이 물량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화웨이 관련된 요 그 스마트폰 관련된 문제 생기면서 화웨이 이 물량 때문에 작년도에 그 일시적으로 물량 공급이 빈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이 중국에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만약에 또 압박하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제대로 출하 못할 거 아니에요. 샤오미부터 시작해서 오포, 비브나. 그래서 물량을 조기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창고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디램 가격이나 이렇게 낸드 가격 이런 거 있잖아요. 급하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2분기까지는. 2분기 이후에는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릴 수 있는데 같은 어떤 금액을 놓고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유리한 패가 왔었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지나 SK하이닉스 이번에 반등 나오는 거 관련된 IT 반도체 섹터 뭐 테스가 됐건 유진테크가 됐건 이쪽 관련된 첫 번째 조정인 거는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조정은 다음 시점,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드리는 다음 포인트에 잡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첫 번째 이 현금 비중에 대한 기준은 코스피 지수 3180, 그 다음에 2960, 그 다음에 2810인데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번에 3100선에서 저점 찍고 올라왔거든요. 3250에서 3150인데 요 하락을 이끌었었던 이 요인이 이제 반도체와 전기차 쪽 관련된 악재가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의 어떤 이 약세도 있었지만 이거를 대안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얘네들이 자금 대신 가져올 수 있는 화학, 철강, 조선, 금융주만으로는 반도체나 전기차 영역을 대신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총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돌아서려면 IT 반도체나 전기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된다 저 보거든요. 그러려면 코스피 지수 만약에 3180선 자리가 적어도 가야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어도 추세를 돌리는 신호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돌리지 않으면 계속적인 저는 현금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도주들에 대한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 20% 들어가 있고 10%만 들어가야 되고 10%, 15% 들어가 있고 7%만 들어가야 되고 매매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추세를 끌고 왔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치고 빠지기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100이 만약에 이거 깨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3,000이 무너져서 2,960과 2,810까지는 열리는구나. 그리고 요때 진짜 먹을 게 많겠구나. 요때 리스크가 적고 기대 수익이 좀 크겠구나. 하이닉스가 10만 7천원 요 부근에서 막 난리치는 악재들이 나오갔을 때 정말 그때 이제 지금까지 현금 관리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IT 반도체나 이제 전기차 쪽보다는 전 바이오 제약 위탁 생산을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항상 많이 비교해드리는데 삼바를 많이 추천드리죠. 전구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건 확장된다고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구점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물론 모더나나 화이자 관련된 계속 이슈 나왔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확장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월달 초처럼 애플카 이슈처럼 다른 주식은 좀 안 가는데 백신 위탁 쪽 관련된 mRNA 플랫폼 가지고 있는 테마들 종목이나 위탁 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현금 관리나 비중 관리에 좀 경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